지금부터 세 개 영상에서 다룰 선형회귀 모형, 의사결정 나무 모형, 그리고 모형을 활용한 예측값 계산은 일반적인 지도학습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알고리즘 하나하나가 설명해야 할 것들이 워낙 많고 시간이 늘어질 수 있어서 가볍게 소개만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스팟파이어 사용자가 대시보드를 만들 때 단순한 그래프와 테이블 시각화 정도를 활용하지 이런 알고리즘을 활용한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알고리즘들을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스팟파이어에서도 이런 알고리즘도 실행이 가능하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알고리즘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제가 말하는 것과 스팟파이어로 보여드릴 내용을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알고리즘들은 우리가 관심 있는 컬럼 Y를 컬럼 X들로 설명하고 또 여러 X들 중에서 어떤 컬럼이 Y를 더 잘 설명하는지를 확인할 때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럼 먼저 선형 회귀 모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선형 회귀는 200년도 더 된 아주 고전적인 알고리즘입니다. 앞에서 산점도나 데이터 상관성 분석에서 선형 회귀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특히 산점도에서 추세선, 직선 방정식을 확인했었죠. 그 직선의 방정식에서 y 절편과 기울기를 계산할 때 활용하는 것이 바로 선형회귀 모형입니다. 오른쪽에는 스팟파이어에서 선형회귀 모형을 적합한 결과, 실행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오른쪽 위를 보시면 표가 하나 있고 왼쪽에 추세선과 동일한 숫자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선형회귀 모형을 써서 모형을 적합하면 관심 있는 y를 x로 설명하는 직선을 만들고 y를 x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살펴본 산점도에서 y 컬럼이 있고 x가 하나 있었죠. 그래서 컬럼이 두 개니까 2차원 공간에서 표현이 가능했는데요. 이 경우를 단순 선형회귀라고 부릅니다. y가 하나, x도 하나 있는 상황이죠. 이때 회귀직선이 만들어지면 해석을 해야 하는데요. 직선의 방정식을 그대로 해석해서 x가 1 커질 때마다 y가 베타 1만큼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x가 y를 잘 설명하더라도 100% 설명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아래 수식을 보면 y는 x로 설명 가능한 부분과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에러에 대응하는 그리스, 입실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으로 나뉠 거다라는 설계를 해뒀습니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에서 x가 하나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관심 있는 컬럼 y를 여러 개의 x로 설명하는 다중선형 회귀 모형,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을 활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별다른 말 없이 선형회귀라고 하면 x가 여러 개인 다중선형회귀를 의미합니다. 아래에 있는 수식을 보면 y가 x들의 영향의 합계로 계산될 수 있도록 x들의 영향을 모두 더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역시 아무리 x들을 활용해도 100% 설명 가능한 것은 아니니까 빨간색 입실론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파이어에서 회귀 모델링 기능을 활용해서 선형 회귀 모형을 적합할 수 있고요. 그럼 스파파이어로 가서 예제 데이터로 함께 선형 회귀 모형을 적합하고 또 해석해 보겠습니다. 같이 예제 데이터를 불러올 텐데요. 하이츠라고 하는 간단한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키 데이터고요. 아빠 키와 아들 키가 들어와 있습니다. 테이블로 데이터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가족의 아빠 키는 165, 아들 키는 151인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식으로 천 가족의 아빠 키와 아들 키가 정리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 숫자 컬럼을 활용을 해서 산점도를 그렸었죠. 시각화 유형에서 산점도를 추가해 보면 어차피 두 컬럼밖에 없어서요.
X축에 father, Y축에 son이 들어옵니다. 물론 여기서 상관계수를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궁금한 것은 앞바퀴에 따라서 아들 키가 어떻게 다를까인데요. 그래서 이 산점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고 속성으로 갑니다. 그리고 라인 곡선으로 가서 직선 맞춤 체크해서 추세선을 추가할 수 있고요. 레이블에서 값이 있는 표현식에 체크를 하고 글자까지 좀 키워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X, father가 뒤에 들어가게 되고요. 앞바퀴에 0.52를 곱한 다음 86.07을 더하면 아들 키를 계산할 수 있다. 이게 앞바퀴와 아들 키의 관계가 될 거고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이 바로 선형 회귀 모형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처럼 x가 하나인 경우를 단순 선형 회귀라고 부를 텐데요. 우리가 그러면 이 산점도에서 추가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 도구로 가서요. 회귀 모델링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모델의 이름, 일단은 내 모델이라고 기본값 그대로 활용을 하고요. 모델 방법, 선형회귀 그대로 쓰겠습니다. 데이터도 하이츠 그대로 쓰고요. 그리고 아래로는 응답 컬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영어로는 리스폰스 컬럼이고요. 보통 응답 표현이라기보다는 반응 컬럼 혹은 종속 변수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y를 의미를 하는데요. 지금은 father가 들어와 있으니까 얘를 son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런 다음 예측 컬럼이라고 되어 있죠. predictor라고 해서 이거는 보통 독립 변수라고 부르기도 하는 부분인데요. 아빠를 가지고 아들을 설명을 하겠다. 그래서 아빠라고 하는 변수가 father라는 변수가 x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추가 버튼을 누르면요. 수식이 완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son을 아빠로 설명을 하겠다. 수식이 만들어졌으니까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선형 회귀 모형에 적합된 결과가 또 다른 페이지로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왼쪽 위에 있는 모델 요약 부분을 보시면 모형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멀티플 R 스퀘어드의 값을 보시면 0.25라고 하는 숫자가 보이실 텐데요. 제가 따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이 멀티플 R 스퀘어드 결정계수라고 해서요. 앞바퀴를 가지고 아들키를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를 수치화시킨 것입니다. 아들키들이 다 다르죠. 근데 앞바퀴를 활용하면 아들키의 다름의 정도를 1로 봤을 때 그 중에 0.25, 25% 정도를 설명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 개수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 뒤쪽에 많은 것들이 붙어 있는데 우리는 estimate라고 하는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산점도에서 확인했던 그 숫자들이 여기에 달려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intercept는 이제 y 절편이라고 해서 그냥 더하면 되는 값이고요. father에 얼마를 곱할 것인가 0.52를 곱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계산되어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산점도를 따로 그리지 않아도 이렇게 회귀 모형을 활용을 해서 수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하이츠 데이터를 닫고요. 우리 앞서서 실습에서 활용했던 인슈어런스라는 데이터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테이블로 한번 살펴보면 차지즈, 청구 금액이 사람들마다 다른데요. 이 청구 금액의 차이를 나이와 성별과 BMI, 자녀수, 흡연 여부, 그리고 거주 지역으로 설명하는 회귀 모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분석 도구에서요. 회귀 모델링 선택을 하고 다른 거 손댈 거 없고요. 응답 컬럼을 age 대신에
차지즈로 바꾸겠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 나머지 모든 변수를 활용할 거라서요. AG부터 키보드에 있는 Shift 누른 상태로 리전을 클릭하시면 한꺼번에 모든 변수를 선택할 수 있고요. 추가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런 다음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AG부터 리전까지 6개의 X들을 활용을 해서 차지즈를 설명하는 회귀 모형이 적합됩니다. 역시 왼쪽 위에 있는 멀티플 R 스퀘어드 결정 개수를 보면 0.75가 나와 있는데요. 이 6개의 X들을 활용해서 차지즈의 차이의 75%를 설명할 수 있고 나머지 25%는 앞서 보셨던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던 입실론에 해당하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선형 회귀 모형 말고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어떤 모형이 더 좋은지를 저런 결정 개수를 비교해서 어떤 모형이 더 많은 비율을 설명하는가로 서로 모형들을 비교해보고 선택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와보면요. 개수 테이블이 보입니다. 각각의 변수에 얼마를 곱할지 계산이 되어 있는데요. 좀 작으니까 조금 크게 바꿔보겠습니다. 글자를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컬럼에 각각의 컬럼 이름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뒤쪽에 있는 것들은 무시하시고 두 번째 열에 있는 estimate를 한번 자세히 볼 텐데요. 여기 있는 개수들은 각각의 변수에다가 얼마를 곱할지 각각의 변수에 대응하는 기울기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G에는 256을 곱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나이가 한 살 늘어날 때마다 차지즈가 256달러씩 증가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상한 컬럼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섹스 메일입니다. 우리 데이터에 있던 컬럼의 이름은 섹스였죠. 그런데 이 섹스는 메일과 피메일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어떤 숫자를 곱하거나 더하는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 변수라고 해서요. 더미 베리어블이라고 해서 임시로 변수를 하나 만드는데요. 예를 들면 섹스 메일 같은 경우에는 남자면 1, 여자면 0의 값을 갖는 가변수, 임시 변수입니다. 그래서 섹스 메일을 보시면 1과 0의 값을 가질 거고 이 섹스 메일의 값이 1과 0이긴 하지만 남자, 여자는 여전히 구분이 가능하겠죠. 대신 0과 1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숫자를 곱할 수 있고 얼마든지 덧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범주 유형의 변수들이 가변수로 바뀌었는데요. 해석하실 때는 남자는 130원을 빼라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어차피 0이기 때문에요. 그대로 두고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BMI가 1 증가할 때마다 보험금 청구 금액이 339달러씩 증가한다. 이해할 수 있고요. 자녀 한 명당 475달러가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 게 스모커 예스인데요. 역시 가변수가 만들어졌죠. 담배를 안 피는 스모커의 값이 노인 관측치들은 0의 값을 가지고요. 담배를 피는 스모커가 예스인 사람들만 1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 있는 23,800을 곱하라 라고 하는 거는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23,800달러가 더 붙는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지역 3가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에 등장하지 않는 노스 이스트가 0이라고 했을 때 노스 웨스트는 350달러를 빼고 사우스 이스트는 1000달러를 빼고 사우스 웨스트는 960달러를 빼면 된다라고 하는 것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X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관심 있는 Y를 설명하는 모형, 선형 회귀 모형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것과 비슷하게 의사결정 나무 모형도 비슷한 작업을 해서 관심 있는 Y를 X들로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실 비즈니스 수준에서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선형 회귀 모형이라든가 의사결정 나무 모형보다 훨씬 더 고도화된 알고리즘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파파이어에서는 제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R이나 파이썬 같은 다른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